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이 되면 H로그입니다. 저희 1부에 이어서 이상학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번에는 십자인대 파열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환자님들 아니면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이게 끊어졌다고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오래 옛날은 아닌데 네. 1990년대 이후로는 네. 남아있는 십자인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힘줄로 이어주는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서 물론 방법적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지금까지도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세계 어디서나 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술이라고 하면 교수님 지금 이제 힘줄 같은 걸로 이제 다시 아예 복구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힘줄은 그럼 어디서 나나요? 그러니까 전방십자인대는 인대인데 네. 그 인대의 역할을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인대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구조고 그렇죠. 네. 각자에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디 쓸만한 인대는 없는 거고요. 인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줄을 떼는 겁니다. 네. 물론 인대를 떼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슬개건 그것도 뭐 명확하게 말하자면 리가먼트는 아니고 이제 텐던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을 떼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힘줄을 떼는 자가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리가먼트 그런 인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역할을 100%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그러면 힘줄 혹은 이제 자가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니까는 자가건으로 하는 수술도 있고 타가건으로 하는 수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자가건이 뭐고 타가건이 뭐고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럼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여기서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자가건, 타가건 하는데 이제 타가건은 다른 사람의 인대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명칭으로 동종 이식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체에서 네. 채취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그거를 쓰게 되는 건데 네. 자가건은 이제 자기 몸에서 떼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자가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줄을 떼서 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생착에 좀 유리할 테고 그 다음에 감염이나 이런 확률이 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인대화 되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자기의 힘줄, 보통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면 제 힘줄을 떼서 쓰면 거기 역할을 이제 그렇죠. 네. 잃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건을 채취하는 것 때문에 네. 조금 더 피부 절개를 한 1-2cm 정도 더 해야 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동종 이식건, 장점은 아까 이쪽 자가건의 단점이 되겠죠.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피부 절개가 적다. 그리고 뭐 결과가 생각보다 우수하다. 이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자가건 때 말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데 네. 자기 인대화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감염의 확률이 조금 더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재파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 때문에 네. 재파열 그런 문제가 자가건보다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이 가공 방법, 소독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런 감염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조금 더 낮아지고 네. 비교적 활동성이 많지 않은 40대 이후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들, 20대 이전, 네. 여기서는 확실하게 자가건이 우위에 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자가건이다, 무조건 뭐 동종 이식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저 같으면 젊고 활동적이고 스포츠를 더 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가건을 써야 되고 네.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40세도 좀 넘었고 그다음 피부 절개도 좀 적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네. 동종 이식건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종 이식건이 더 운동이나 이런 거에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받게 되면은 동종이식권이 낫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네, 이거를 그러면은 환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환자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보험상에서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 사용된 동종 이식권은 네. 비급여입니다. 아, 자기 부담금을 내고 네. 하는 수술이 되고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최근에 한 서베이에서도 네. 전 세계적으로 전방 십자인대를 꽤나 많이 한다는 건 1년에 최소한 50개 이상 하는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서베이를 해보았을 때 네. 자가원과 타가원의 비율은 9대1 정도 됩니다. 네. 자가건이 그럼 훨씬 더 많은. 당연히 월등하고 네. 자가건 중에 뭐를 쓰느냐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네. 비급여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네. 정확한 퍼센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거의 뭐 자가건과 비슷할 정도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사실 요즘 저한테 오는 환자만 해도 네. 저 전방십자인대 뭔지 몰라요 하고 오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보고 기본 뭐 카페 가입하고 블로그 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네. 어느 정도 이 의사는 자가건을 주로 쓰는구나. 자기가 다 조사해 본 다음에 내가 봐선 자가건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네. 내가 다쳤으면 그냥 재활도 빠르고 조금 째고 동종이식권이 결과가 비슷하다면 난 거기서 할까? 그런 분들은 대개 그런 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만큼 환자들이 다 알고 오지만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걸 안다고 해서 네. 옳은 판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요거는 많은 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뭐 자가건 혹은 동종 이식권 두 가지 케이스 다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제 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절경으로 하고 네. 대개는 한 7mm 정도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관절내를 살피면서 하는데 네. 이제 아까 뼈에다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힘줄을 통과시켜서 네. 이제 인대화를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는 한 2-3cm 정도 절개가 들어가는 거고 네. 동종건을 할 때는 조금 더 2cm 정도 자가건을 할 때는 3-4cm 정도 그 정도의 피부 절개가 있는 차이점이 있고 네. 나머지는 우리 뼈에다 구멍을 뚫는 정도가 결국은 자가건인지 동종이식건인지 굵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좀 달라지는데 네. 동종건은 아무래도 기능을 다 하려면 조금 더 굵은 걸 쓰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잘 느끼진 못하는 거고요. 그 뼈에서 구멍을 뚫고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재파열돼서 네.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구멍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자가건에서 훨씬 넓어지는 경우가 적은 걸로 돼 있어서 네. 재수술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훨씬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건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제 환자들은 이런 제 얘기를 듣고 네. 95% 이상 자가건을 선택하고 네. 만족하고 역시 약간 세계적으로 흐름 따라서 가는 게 좋은 거긴 좋은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회복 시간이라던가 앞으로 향후에 뭐 재활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생각보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네. 이게 인대화가 되고 스포츠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십자인대 부상 자체는 네. 누군가와 부딪혀서 다치는 게 아니라 혼자 네. 방향을 틀거나 그쵸. 네. 멈추거나 다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네. 그러지 않게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다치기 이전 정도의 근력이나 여러 가지 민첩성이나 균형 감각 등이 회복된 상태에서 네. 그런 스포츠를 해야지 부상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전방 십자인대 후에 다치고 난 다음에 수술 전에 이런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술 특히 전부터 아예. 전부터 근력을 빨리 회복해서 다치고 1-2주만 지나도 근력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전까지 근력을 유지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네. 수술 후에도 그런 걸 쭉 유지해 나가면서 특히 스포츠 복귀 전에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네.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발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저희 이상학 교수님 모신 이유 중 하나가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소문이 퍼지기가 쉽지 않은 건데 교수님은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제 환자분들께 잘 대해주셔가지고 유명해지셨다고 하긴 조금 민망한데 좀 중점으로 두시는 게 있으실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방 십자인대 수술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불편감도 어느 정도 있고 다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수술하면 다 된다, 문제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네. 이제 제가 수술하면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자기가 파열된 인대가 있는데 그것을 주로 다 이제 없애고 수술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자기 인대를 보존해서 많이 덮어주고 남기면 네. 그만큼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자가건을 통해서 인대 재건술도 하지만 네. 파열된 인대를 많이 보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같이 잘 회복되게 하는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동반된 손상이 있는데 특히 네. 연골판 파열이 많습니다. 네. 거의 50% 이상 동반되는데 네. 그런 연골판을 어떻게 같이 잘 치료하느냐가 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외부 학회에 초청받아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봉합술 같은 것들이 남보다 이제 결과가 좋고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패율은 많이 떨어지는 네. 성공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쌓여져 온 좋은 결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교수님 제가 유튜브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처음 들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전문가들만이 아는 정확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딱 너무 속단해서 나는 무조건 자가관 할 거야, 무조건 공종 이식권 할 거야 이런 게 아닌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치료가 될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